자, 갑니다. 01 이렇게 정리하자. 원순열 해놓고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야. 어떻게 변형한다고?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를 원순열이라 그래. 원순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요걸 키워드로 먹을 거야. 같은 것으로 본다. 요렇게 정리 한번 해줘봐. 간단하게 연습 한번 보자. 원탁에 안 치는 경우를 따져보래. 배열을 한번 나타냈는데 원래 사람이 2명 있었으면 직순열 같으면 이렇게 되게 2팩이라고 쓰면 된다고. 사람이 2명일 거니까 28 같냐? 그죠? 2팩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원순열의 정의가 이게 원탁이잖아? 그러면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 A와 B가 있었는데 이걸 싹 회전하면 A와 B 그대로 앉은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전해서 같은 것으로 볼 거니까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돼. 이렇게. 돼? 원순의 정의야 이게. 한 번 더 가볼게. 자, 원탁이 이렇게 있었는데 3명 있었다고 치자. 이렇게 3명 이렇게 탁자가 3명 있었어. 이렇게. 따라서 여기를 하나, 둘, 3명이 앉는 거야. 그럼 이걸 직순열로 따지면 원래 3명이 필요할 거니까 너를 같이 보면 이렇게 3팩으로 봐야 된다고. 3명을 줄을 세울 거니까 3팩토리얼로 봐야 되는데 회전해서 3개가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를 해줘야 돼? 3 요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야. 돼? 하나 더 해볼게.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4개짜리가 있거든. 4개짜리 볼게. 이렇게 하나 둘 셋 4명을 안 치고 싶더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이제 우리는 바로 푸는 거지. 아, 4명을 직순열로 세우면 4팩일 건데 회전해서 같아지는 게 4개가 보이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때 이거 나누기 4를 딱 때려주시는 거야. 그럼 요걸 가지고 설명할게. 그때 요 놈을 선생님이 A, B, C로 해볼게. 이렇게 A, 너 B, C, D라고 놨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이렇게 나열하면 A, B, C, D 순으로 쓸 수가 있었잖아. 이렇게. 근데 A를 이거 탁자를 이렇게 살짝 돌리면 A가 여기 와서 앉아있겠지. 그럼 A를 이쪽에 왔으니까 너를 갖다가 이렇게 보는 거야. B, C, D, A 이렇게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요렇게 돌린 거야. 따지고 보면 같은 배열이거든. 그러면 다시 볼게. 하나 더 가면 B, C, D, A일 거니까 C, D, A, B. 하나 더 가면 D, A, B, C. 이런 식으로 직순열로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사실 원탁에서는 얘가 다 같은 놈인 거지. 돌려봐야 어차피 사람은 똑같은 형태로 앉아있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 A가 앉아있었는데 좀 이따 보니까 A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순서가 A, B, C, D 앉아있었는데 좀 이따 이렇게 보면 A, B, C, D니까 형태가 똑같더라 이거야. 탁자만 돌린 거야. 이게 원순의 정의라는 거지. 되게 단순해. 자, 그럼 봐. 요렇게 해놓고 요걸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걸 계산을 딱 때리면 4팩인데 다시 말하면 4에다가 3팩을 하시고 분모의 4를 나누면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정의가 앞으로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너는 4-1 팩토리얼 이렇게 넣어서 3팩 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일단 원순열의 시작인 거야. 됐나요? 원순열의 시작을 이렇게 간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해볼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이해제. 이렇게 해볼게. 6명을 원탁에 앉히고 싶더래. 6명이야. 6명을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원탁에 앉히고 싶더래. 그럼 이제 앞으로 보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약속을. 6명을 앉힐 거니까 6팩. 원탁이니까 나누기 얼마? 6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말할게. 너는 6-1 팩토리얼이 되는구나. 곧 5팩이 되겠네.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 요거를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해볼게.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가지고 가보자. 두 번째 6명 중 4명을 뽑아가지고 원탁에 앉히고 싶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볼게. 요거부터 가보자.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돼. 요걸 조합으로 하면 6C4. 6명 중에서 이렇게 4명을 뽑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4명 뽑아놓은 상태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4명이 있는 거야.
그걸 원탁에 앉을 거니까 4명을 원탁에 앉는 건 4팩에 나누기 얼마를 하면 돼? 4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맞죠? 정의가. 그리고 얘를 한 다음에 얘를 할 거니까 이런 걸 우리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잖아. 그 두 개를 이렇게 곱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단. 괜찮지? 이게 첫 단추가 선생님 어쨌든 너네 첫 단추를 끼우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요렇게 계속 가져야 돼. 요걸 보자마자 원순열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됐어요? 요게 일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수연이를 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그냥 하나로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거로 보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여기 아주 간단하게 팽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팽이가 하나 있는데 이거 색칠을 위에를 빨간색 칠했다고 쳐보자. 빨간색. 그 다음 밑에를 파란색 칠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파란색. 그러면 내가 이렇게 봐는 거나 이걸 돌려서 이렇게 보는 거나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이걸 이렇게 보는 거나 이렇게 보는 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한 가지 아니냐. 그지? 누가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팽이를 이렇게 보나 이렇게 돌리면 똑같은 거잖아. 그지? 얘는 이렇게 두 개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라는 거야. 요거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이게 무슨 순열? 원순열.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렇게 딱 먹으시면 된다. 요 필수 1번 같은 거 요런 걸 잘 해야 문제를 풀어오는 게 숙제일 거 아니야. 그지? 잘 보시고 응용해서 푸는 거야. 여자 3 남자가 5명 있었대. 요렇게 여자가 3명 있고 남자가 5명 있는데 얘네를 원탁에 앉히고 싶더래. 이러는 순간 일단 머릿속에 벌써 원순열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가보자. 첫 번째 문제로 갈게. 여자끼리 이웃하여 앉고 싶대. 여자끼리 이웃해서 앉히고 싶더래. 이웃해서 앉히고 싶더래. 그러면 이웃하면 키워드가 기억날라나? 이웃하시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일단 묶으셔야 돼. 이웃하면 일단 뭐 해야서? 묶어서 하나로 본다. 알겠습니까? 이웃하는 애들끼리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거야. 괜찮아? 두 번째. 그 묶은 애들 중에서 묶음 속을 생각하는 거야. 묶음 속. 그 묶음 속 안에 다시 보면 이 묶은 거 안에 보면 걔네들끼리 여기 안에서 지네들끼리 순서를 정할 수 있잖아. 이렇게. 괜찮아? 따라서 묶음 속 안에서 배열을 생각해 주는 거야. 이 안에서 뭘 생각하라고? 배열을 생각하는 거야. 됐나? 그럼 이게 일단 이웃의 키워드야. 그럼 일단 여자가 3명 있었고 남자가 5명 있었으니까 첫 번째 여자를 3명을 묶어. 이렇게 쫙 묶어서 일단 여러 보는 거야. 이렇게 여자 일단 여자를 3명을 묶었어. 그리고 남자는 5명 있었으니까 나는 총 얘가 한 자리 차지했을 거고 남 해가지고 여기 남자 그러니까 총 6명이 있다고 보는 거야. 됐습니까? 묶었을 때 얘를 총 6명이 있다고 보는 거야. 됐니?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그러니까 나는 자리가 일단 필요한 게 얘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원탁에 안 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이렇게 6팩토리아를 한 다음에 나누기 6을 해주셔야 돼. 괜찮아? 이게 일단 첫 번째야. 그리고 나서 곱하기. 두 번째 생각할 거는 묶음 속 얘네 여자들끼리 자리를 막 바꿀 수가 있지. 요 안에서 내가 여기 갈래. 내가 여기 갈래. 괜찮아? 여자가 여기 3명 있었으니까 네 3개가 자리 바꿀 수 있네.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3팩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계산하시면 너 계산하는 것도 결국엔 6팩에다가 6 나눌 거면 5팩이 될 거니까 너 120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3팩은 6이 되는 거야. 6. 따라서 니를 안 치는 경우의 수는 720이 되겠다. 요게 일단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 앉히고 싶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발상을 해야 돼. 원탁일 거니까 원탁에서 남자를 먼저 앉혀. 남자가 몇 명이야 총? 5명이잖아. 그치? 남자를 5명을 앉혀. 이렇게 가보자. 남 이렇게 남자를 5명 앉히는 거야. 그럼 일단 이렇게 먼저 앉히는 방법을 원탁일 거니까 5팩에 나누기 얼마? 5를 해주셔야 돼. 이게 원순열이야. 그리고 자리를 몇 개 확보했냐면 이제 여기 확보한 거 봐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만
일단 여자가 골라서 앉으면 돼. 그럼 나는 여자가 일단 몇 명일 거니까? 3명일 거니까 세 자리만 골라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그 여자 세 자리를 고르는 게 이거지. 5자리,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서 자리를 3개 고르는 거야. 그리고 골라놨잖아. 그런 다음에 골랐으니까 걔 여자들끼리 자리를 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3팩 때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됐습니까? 콜? 그러면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여기 봐. 여기 봐. 요거 정리. 팁 하나 혹시 모르면 옆에 밑에다 적어놔. 봐봐. NCR 한 다음에 R팩을 하잖아. 그게 곧 NPR하고 같은 거야. 요거. 고1 때 배운 거야. 요거. 그럼 봐. 사람마다 이제 푸는 게 좀 다르잖아. 선생님처럼 요렇게 풀 수도 있고 그냥 나는 선생님 이거 그냥 OP3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값이 같을 거니까. 괜찮아? 가자. 그러면 너 계산하시면 너는 어차피 약분하면 4팩이 될 거니까 24가 될 거고 요렇게. 너는 OC2가 되면 10이잖니. 그지? 따라서 너는 60이 될 거고 요렇게 60. 그리고 요렇게 남자 안 치고 얘를 안 치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 두 개를 곱해줘야 돼. 따라서 24에다가 60을 곱해주시면 다각순열이라고 적어볼게. 무슨 순열? 다각형 모양으로 된 순열이야. 자, 다각이니까 원순열하고는 좀 달라. 왜 다르냐면 원은 사람 수만큼 회전하는 게 일치가 될 텐데, 알겠습니까? 다각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회전해서 적어놓을게. 이렇게 일단 회전하여 일치되는 배열을 찾자. 이렇게 정리해놔. 요런 문제 나오면 일단 회전해요. 일치가 되는 배열을 내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봐. 정삼각형 하나 딱 적을게. 정삼각형이야. 자, 그리고 사람이 빵빵 이렇게 6명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 6명. 그러면 봐. 왜 떠들어? 자, 갑니다. 회전해서 같아지는 곳은 몇 군데인지 생각하는 건데 아까처럼 6명이 앉아서 6개가 다 같아지는 거 아니잖아. 다시 말하면 요렇게 잘라봐. 선생님 자르는 거 봐. 요렇게 자르면 여기 있는 요 I가, 잘 봐. 요 A가 요렇게 와서 여기 올 수도 있고 요렇게 가면 여기 올 수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같은 모양이지. 따라서 너는 정삼각형이니까 아, 세 군데가 회전해서 같은 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 보자마자 6명이 앉았으니까 6팩 때리고 3개가 회전하여 일치되는 거니까 나누기 3 때려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콜? 오케이. 한 번 더. 정사각형 해볼게. 자, 그럼 정사각형이 있었어. 마찬가지로 사람 8명 있었다고 하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명이 이렇게 앉았다고 치자. 그러니까 계산하려면 일단 8팩 딱 때려놓고 일단 먼저 8팩 도리알 회전해서 같아지는 곳은 몇 군데일까? 몇 군데? 4군데겠지. 오케이, 4군데.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해볼까? 요렇게 잘라서 보시면 아,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 그지? 따라서 얘는 나누기 4 해주시는 거. 이렇게 4. 계속 갈게. 자, 봐. 직사각형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하나 그렸어. 자, 그럼 너는 한 명 한 명 앉아있고 여기에 3명 이렇게 앉아있고 너도 3명 앉아있다고 치자. 다시 말하면 8명을 앉히고 싶었어요. 자, 그랬을 때 너는 일단 8명일 거니까 똑같이 8팩을 일단 써놨을 거야. 이렇게 8명일 거니까 회전해서 같아지는 게 몇 군데나 딱 봤더니 너는 직사각형일 때는 딱 이렇게 2군데밖에 안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아이가 휙 돌렸을 때 여기까지 오는 거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야 일치되는 거고 여기 있는 너는 돌리면 여기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이렇게 회전해서 만들 수 같아지는 모양은 딱 2군데. 따라서 나누기 2.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됨? 되죠? 요거 우리 다각순열이라 그러고 그럼 선생님 이런 모양 말고 여러 개로 다 만들 수 그렇지. 만들 수 있지. 정다각형이 나오면 그 정다각형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정오각형이면 나누기 5. 정육각형이면 나누기 6. 자, 그럼 봐.
이런 다각형이 나왔어. 이거 이런 모양이 있다고 치자. 만약에 혹시 이런 게 나왔어. 그리고 여기 세 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 하나가 있어. 첫 번째 발상은 반원이니까 원순열의 반 아닌가? 그런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회전해서 같아지는 거 없잖아. 얘는. 그치? 다시 말하면 하나, 둘, 셋, 네 명은 안 치는데 회전해서 같아지는 게 없으면 안 나누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4팩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오케이 콜?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요것도 가져놓은 거 볼게.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 봐봐. 요거를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 너는 6 곱하기 5팩으로 보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나누기 얼마? 3. 요렇게 하셔도 되는 거 맞지? 그치? 이게 자유조절 좀 가져놓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약분을 팅팅 치면 너는 2 곱하기 몇 팩으로 봐도 돼. 이렇게. 5팩. 요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지. 같은 말인 거야. 얘도 한번 해볼게. 너도 다시 쓰면 너는 그러면 8 곱하기 몇 팩으로 보신 다음에 7팩 보시고 나누기 얼마? 4 할 거니까 너도 약분하면 너 2 곱하기 7팩 이렇게 볼 거고 얘 봐. 너는 8 곱하기 7팩이 될 거고 나누기 너 2가 될 거니까 얘는 그러면 4 곱하기 7팩 이렇게 될 거라고. 됐음? 자, 그러면 간간히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도 가르쳐줘. 회전하는 공간을 보시고 일단 원순열을 써라. 그럼 원순열 쓸 거니까 6명이니까 5팩이겠지. 그치? 그리고 얘네들이 가서 움직일 거니까 2명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2 곱하기 5팩으로 풀어. 이런 선생님도 있더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 가르치는 사람 말은 나름이니까. 그 얘도 봐. 일단 8명이 앉아있을 거니까 원순열 쓰면 몇 팩으로 쓰면 되고 7팩 쓰면 되고 회전해서 같아지는 것들이 몇 명이야. 이렇게 2명씩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도 할 줄 알고 이렇게도 할 줄 알잖아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노랗게 쓴 부분 있지. 원리, 정확하게 원리로 그거만 보시면 돼. 원순열 팩토리얼 쓴 다음에 6팩 쓴 다음에 회전해서 몇 군데가 일치되는가를 찾아줘서 그냥 나누기 3 해주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거지. 됐음? 요렇게 일단 만들어 주시면 된다. 요걸 일단 다각순열이라고 한 필수 예제 2번. 정오각형이래 이제. 이런 게 딱 있어. 정오야. 정오각형이야.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이렇게 앉아있더래. 다음 얘가 앉는 배열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배웠던 대로 하면 돼. 그냥 10명일 거니까 이렇게 10팩을 한 다음에 정오각형일 거니까 나누기 얼마 해주시면 돼. 이렇게 5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더라. 됐나요? 간혹 답에 보면 이렇게도 써있다. 간혹 답에 보면 따단 너는 A 곱하기 B 팩토리얼로 바꿔주세요 라고 써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너는 A 곱하기 B 팩토리얼 거니까 이렇게도 나타내면 되는 거야. 5분의 1 곱하기 10 팩토리얼 해도 되지만 혹시 이렇게 아까처럼 했던 것처럼 5분의 10에다가 이걸 9팩으로 바꿔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바꿔서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얼마가 되는겨? 2 곱하기 몇 팩? 9팩.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지. A, B가 주어지더라도. 도형을 색칠하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한번 보자. 요렇게 선생님처럼 요렇게 나타내서 요렇게 있더래. 자, 일단 서로 다른 4가지 색이 있습니다. 그죠? 그 4가지 색을 칠해주세요 라는 거야. 근데 보면은 4, 3, 2, 1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원순열처럼 보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돌리면 똑같은 게 될 거니까 아까랑 똑같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팩 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하시면 돼요. 이렇게 4, 4군데 돌아갈 거니까. RPM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미리 한번 해줄 테니까 나중에 혼자 풀 때 풀리는지 봐야 돼. 요렇게 생겼고 안에 원이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요렇게. 자, 요런 문제입니다. 8가지 색이 있더래. 8가지 색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안쪽에 요 안쪽에 보시면 여기 요 안쪽에 색칠을 할 4가지를 먼저 선택할게요. 8개 중에서. 알겠습니까? 따라 첫 번째 안쪽에 있는 8개 중에 4개를 선택한 거야. 안쪽에 있는 4가지 선택. 안쪽 4가지 색깔을 선택한 거지. 8C4 한 거야. 8C4. 그리고 나서 그럼 4개를 내가 뽑아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원탁일 거니까 너는 4개니까 4팩 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 이렇게 4 해주셔야 된다고. 그지? 안쪽이니까 아 이거 무슨 순열이라서 원순열이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원순열에서 이렇게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요까지 계속 곱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4개도 선생님 원순열을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건 안 써도 되는 게 이미 얘가 원순열을 한번 써가지고 딱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바깥에는 원순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원탁이 딱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4개는 이제 4가지 색칠만 하면 될 거니까 나머지 4자리는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4팩 하시면 된다고. 됐니? 그러니까 같은 탁자 내에서 원순열 만약에 2번 쓰고 싶으면 한 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원순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요렇게 하시면 8가지 색칠을 다 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된 겁니다. 쫙쫙. 여기다 점 하나 찍고 자 요렇게 사각뿔이 있어요. 정사각뿔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색칠할 수 있는 건 5가지 색깔이 있다고 치자. 그럼 얘를 갖다가 칠하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바닥면에 칠할 수 있는 놈을 먼저 고르는 거야. 요 바닥면. 됐어요? 바닥면을 칠할 수 있는 거 골랐단 말은 이렇게 봐봐. 얘를 전개도를 딱 그려보면 바닥면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여기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거든. 됐나? 따라서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먼저 골라. 그러면 색칠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했겠지. 이렇게 쑥쑥쑥쑥. 괜찮아? 그럼 나머지 그러면 4가지 색깔로 여기를 칠해야 되는데 이게 원순열이라고. 맞아요? 요게 돌아갈 거니까 얘 칠하는 방법은 4팩 한 다음에 나누기 4 요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요렇게 해주시면 요렇게 하시면 도형 색칠 문제가 되는 거고. 자 필수 문제 하나 해볼게. 필수 문제 이제 볼게. 필수 3번. 자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짜잔. 정삼각형이라고 주어지고 요렇게 생겼더래. 다음 4가지가 있더래. 색깔이 4가지가 있는데 다음을 칠해주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여기 색칠 한번 해볼게. 여기 색칠한 부분을 먼저 고르는 게 4가지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4 곱하기 나머지 이제 크레파스는 3개 남았을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가 원순열 했을 거니까 이렇게 3팩 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해주시면 돼? 3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요거 과지수는 너는 4 곱하기 2팩일 거니까 2 따라서 4, 2, 8 8가지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순열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해줬어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약간 좀 특이한 것들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다든지 이해됐습니까? 이웃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 이제 머리를 좀 짱구를 굴려가지고 조금 풀어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RPM에 있는 문제들을 좀 솎아가지고 선생님이 또 풀어주겠죠. 이렇게 괜찮아? 중상되어 있는 건 다 풀어드릴 거예요. 알겠죠? 학급 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단원이 좀 바뀝니다. 원순열 끝이에요. 요 정도 개념 가지고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습 많이 하셔야 돼. 자, 2번째 단원 갈게요. 2번째는 중복순열입니다. 따라서 1-2라고 적어주시고 중복순열 이렇게 적어줄게요. 중복순열. 그럼 선생님 중복순열인데 그냥 순열은 뭔가요? 그냥 순열부터 가볼게. 자 봐봐. 요거는 좀 복습 살짝만 하고 가자. 팁 이렇게 적고 그냥 순열이 MPR이었다고. 이렇게 MP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R개를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한 거야. 이걸 순열이라고 했다고. 그치? 자 그때 중요한 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으니까 요 정도는 알아야지. N이 R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었다고. 요 때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지? 서로 다른 N개에서 내가 R개를 뽑을 거니까 6명 중에서 3명을 뽑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때 R이 더 컸으면 이상한 거잖아. 그치? 4P7 그럼 이상하잖아. 4명 중에 7명을 뽑아가지고 줄을 어떻게 세워? 그지? 그게 안 됐었다고. 근데 이제 중복 순열에서는 이걸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N 용어가 이걸 파이라고 쓴다. 이렇게 N 파이 R 요렇게 쓰는 거야.
됐어요? 그럼 너는 이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뭘 허용해서?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따라서 중복을 이렇게 허용하는 거지. 서로 다른 r개에서 서로 다른 n개 따라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이게 중복 가능하다고 이제. 중복이 가능해서 뽑아가지고 줄을 세우는 거지. 됐나요? 이거를 우리는 n 얘를 읽을 때 파이라고 읽어. 따라서 n 파이 r 이렇게 쓸 거고 이때 너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해볼게. 너를 n을 갖다가 r번만큼 뽑았단 말이야. 이렇게 n 곱하기 띵띵띵띵띵 n개를 뽑았는데 얘를 r개 뽑았다고. r개. 중복 가능해서 너를 r개를 뽑았다고. 이렇게. 그래서 너는 n을 r제곱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중복순열의 풀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보자마자 n파이 r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걸 빨리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 간단하게 해볼게. 그럼 선생님 만약에 3파이 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봐. 얘를 갖다가 3을 밑에다 써주시고 5를 여기 위에 올리시면 됩니다. 요렇게 3의 5제곱. 됐나요? 한 번 더. 2파이 1이다 라고 하면 2의 1제곱. 4파이 5입니다 라고 하면 4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됐나? 이게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되나만 잘 보면 되는데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씩 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와우. 그래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자. 2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2명의 후보가 있어요. 이렇게. 후보가 2명 있고 선거인이 6명 있어요. 선거인이 6명이 있어요. 6명. 이렇게 달아주세요. 선거인 6명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좀 들어가야 돼. 기명투표라고 말이 좀 들어가야 돼. 문장 속에서 기명투표. 투표 2가지가 있는데 무기명투표가 있고 기명투표가 있어요. 무기명투표는 내가 누굴 뽑았는지 몰라. 그걸 무기명투표라 하고 기명투표는 내가 누구 뽑았는지 알게끔 뽑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일단 잘랐을 때 얘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후보 2명의 후보가 있으니까 이 2명의 후보를 A 후보, B 후보라고 놓을게. A 후보, B 후보. 그 다음 선거인 6명일 거니까 사람 6명이 있다는 뜻이야. 1번부터 6번까지 있었다고 치지 뭐. 그럼 선거인을 이렇게 다 잡아보자. 1번 선거인, 2번 선거인, 3번 선거인, 4번 선거인, 5번 선거인, 6번 선거인인데 이 사람이 후보를 어쨌든 뽑는 거잖아. 그지? 다시 말하면 1번 선거인이 뽑을 수 있는 거는 A 아니면 B겠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2가지가 되는 거지. 다시 1번 선거인이 뽑을 수 있는 거는 A 아니면 B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내가 A 뽑거나 B 뽑거나. 그지? 따라서 1번 선거인이 뽑을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쓰는 거라고. 됐나? 그러면 2번 선거인도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또 2가지지. 됐습니까? 또 이거 2가지. 3번 선거인이 뽑을 수 있는 게 2가지. 4번도 2가지, 5번도 2가지, 6번도 2가지라는 거예요. 괜찮아? 동시에 선거는 동시에 다 뽑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면 우리는 이거 곱사건을 이렇게 곱해줘야 돼. 이렇게 따다단 따다단 딴딴. 자, 그러면 2가 총 몇 개 곱해져 있어? 6개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개수가 6개래. 그럼 봐. 이게 6개만큼 2가 곱해져 있으니 2의 6제곱이라고 쓰는 거라고. 요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 저 파이를 나타내서 파이를 이용해서 쓰면 너는 2의 6제곱일 거니까 2 파이 6이라고 쓰면 된다고.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6개를 뽑는 택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심할 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애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 요렇게. 그치? 이게 주의할 점이야. 요렇게 주의. 얘는 6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36 나오겠지. 답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외우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외우는 방법. 봐봐. 앞쪽에 있는 요 자리를 갖다가 우리 이렇게 적을게. 선생님이 받는 쪽. 무슨 쪽? 좀 이렇게 좀 키워드로 자꾸 잊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좀 요렇게 설정을 할게. 표 같은 걸 받는 쪽. 됐나요? 받는 곳.
그쪽을 앞에다 쓰면 좀 빠르겠지. 아예 그걸 조금 식화시켜주면 요 N자리를 갖다가 요렇게 말할게. N자리를 계속 외울 때 너 받는 쪽. 다시 말하면 받는 쪽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 곳이 많아. 다시 말하면 우체통 문제. 우체통은 안 움직이지. 하지만 편지를 받지. 호텔 안 움직이지. 사람을 받지. 투숙객을 받지. 요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 고정되는 곳. 고정. 받는 쪽 자리는 고정된 곳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좀 넣어주면 잘 안 헷갈리더라 이거야. 이 짓거리 안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죠? 오케이? 자, 받는 쪽이라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받는 쪽. 그러면 봐봐. 받는 쪽이라 그랬으니까 그 밑에다가 요 밑에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예시. 얘라고 하나 딱 던져놓고 그냥 가로 문제 갈게. 우체통 서로 다른 우체통이 2개 있었대. 우체통 몇 개? 2개. 그리고 편지가 3통 있었대. 서로 다른 편지 몇 통? 3통.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저걸 이제 알고 나면 편한 게 편지를 받는 쪽은 이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2 파이 3 이렇게 쓰면 안 헷갈린다는 거지. 그럼 너는 2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됐나? 2 돼야 돼. 콜? 이걸 잘못 생각하면 편지가 3통이니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우체통은 2개. 2개 그러니까 3 곱하기 3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하나 더 예시. 우체통 말고 투숙객 한번 해볼게. 밑에 넥스트 해보자. 호텔 3군데. 호텔 3군데. 투숙객 5명. 그럼 사람을 받는 곳은 호텔이잖아. 그지? 맞아요? 오케이. 고정되어 있는 건 호텔이잖아. 그러니까 이 투숙객이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는 3파이 5라고 잡아주시면 된다고. 괜찮아? 그럼 너는 3에 5제곱 되니까 얼마나 많겠냐. 이 경우의 수가 다 따지려면. 그지?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 중복순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계속. 중복순열 하는 중이고 계속 문제를 계속 여러 문제를 내가 풀어줄 텐데 하나씩 툭툭 풀어줄 텐데 잘 이해하셔야 돼. 빠밥. 자, 필수 5번이라고 적어놓고 신호 만들기. 야, 이 문제가 애들이 좀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잘 적어놨다가 안 틀리게끔. 자, 신호를 만들 거예요. 우리의 모스부호 알죠? 모스부호. 그래서 신호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스부호 요놈과 요런 놈 2개. 요 2개를 가지고 스단 뭐 이렇게 불러요. 스단 이렇게 부르는데 모스부호 이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 신호를 만들고 싶어요. 이 모스부호 얘 2개를 가지고 신호를 만들 때 이렇게 신호를 만들 때 부호를 1개 이상 이 부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만 사용하고 싶대. 4개 이하를 사용하여서 신호 개수를 만들고 싶답니다. 아, 일단 이걸 사용해서 4개를 사용해서 신호 개수를 만들 때 몇 개나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야. 처음 보는 거잖아. 어쨌든 간 처음 보는 거니까 제로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자. 그럼 봐. 내가 쓸 수 있는 부호는 2가지 중 하나. 2개잖아. 2개 중.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거야. 2개 중에서 이렇게 정리해. 저 2개. 부호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뭐 허용해서? 그렇지. 중복 가능하잖아. 부호를 만들 거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뭔가 만들어내면 된다고. 아, 중복 가능. 2개 중에서 중복을 해가지고 뽑아내면 된다고. 갈게 이제. 그러면 나는 문제 봐봐. 1개 이상 4개 이하니까 첫 번째 1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 몇 개 사용? 1개 사용할 거야. 1개 사용. 1개를 사용하면 가자. 이렇게 가는 거야. 2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1개를 이용해서 뽑아서 만든 게 요거잖아. 괜찮아? 식만 그대로 세워봐. 그러면 잘 봐. 그러면 2개를 사용하고 싶었어.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나는 중복 가능한 2개를 뽑아서 식을 만들고 싶었겠지. 그럼 세 번째는 3개 사용하고 싶어서 3개.
아, 그럼 식이 그냥 계속 이렇게 나오겠지. 두 개 중에서 세 개를 끄집어서 사용하고 싶었대. 그럼 네 개라고 써봐. 이렇게 네 개. 그러면 당연히 두 개 중에서 네 개를 꺼내서 사용하고 싶었던 거지. 중복 가능해서. 그럼 이제 식 세어보면 끝난 거예요. 첫 번째 거는 2의 1제곱, 두 번째 건 2의 2제곱, 세 번째 건 2의 3제곱, 네 번째 건 2의 4제곱이고 한 개 이상 4개 이하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한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일 거니까 얘를 경우를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네 번째 경우일 거니까 얘네들을 구해서 더해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야. 맞나? 그러면 첫 번째 거는 2가 될 거고 너는 그러면 2 더하기 두 번째 건 4가 될 거고 세 번째 건 8이 되면서 네 번째 경우는 16이 된다라는 걸 알아요. 이 문제 꼭 잘 적어놨다. 니네 마스터를 해야 돼. 보자마자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10, 20, 30개 되겠네. 그지? 따라서 이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개 이상 4개 이하에서 만들 수 있는 신호 개수는 30까지가 되더라 이거지. 됐습니까? 이런 경우는 30까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봐. 문제를 갖다가 똑같은 문제를 절대 내진 않잖아. 모의고사든 뭐든 똑같은 문제를 내지 않아. 그러면 모수부호 나오면 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제? 그지? 그럼 이거 살짝 변형해 볼게. 선생님 이렇게 해보자. 얘라고 하나 옆에다 딱 달아놓고 어떻게 바꿀 거냐면 서로 다른 색깔 세 가지를 깃발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빨, 파, 노 요렇게 깃발 3개를 준다고. 깃발 몇 개를 줘? 3개를 주는 거야. 깃발 3개 던져놓고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이상 똑같은 문제로 살짝 변형해서 만든 거야. 한 번 이상 3번 이하, 한 번 이상 3번 이하 이렇게 들어서 신호 개수 물어보는 거겠지. 뭔 말이냐면 대신에 조건은 갑자기 한 번에 2개 들 수는 없어요. 무조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번 깃발 들 때는 한 번씩밖에 안 드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거를 3번 이상 아니 한 번 이상 3번 이하를 들어서 신호 개수를 만들란 문제인 거지. 그러면 얘를 보자마자 얘와 똑같은데 살짝 변형됐다고 보시면 돼. 됨? 가자. 얘는 모스 부호가 이렇게 2개일 거고 얘는 이 부호가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게 3가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3개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한 번 이상 3번 이상 쓰는 거구나. 그럼 한 번 이상 3번 이하일 거니까 첫 번째 경우 마찬가지 한 번 사용하는 경우 똑같네. 3파이 1 요렇게. 그러면 두 번째 나는 깃발 2번 들 거야. 2번 이용하는 경우 3파이 2. 세 번째 3번 이하라고 했으니까 3번도 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3파이 3 이렇게 나타내면 같은 맥락이지. 그럼 봐. 너는 3가지. 너는 3의 제곱까지. 너는 3의 세제곱까지일 거니까 27, 9, 3 더하면 정답 되는 거지. 됐나? 같은 유형의 문제인 거야.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정수를 만들 거야 이제. 4개 숫자를 줍니다. 4개 숫자 1, 2, 3, 4 1, 2, 3, 4 이렇게 던져놓고 중복 허용 가능하대. 중복 가능하대. 중복. 그리고 세 자리 중에서 홀수 개수. 세 자리 수 중에서 세 자리 중 홀수.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홀수니까 이게 키워드잖아. 문제 볼 때. 그러면 끝이 일단 1과 3으로 끝나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지. 이렇게 가자. 첫 번째. 세 자리니까 빵, 빵, 1 되는 경우 하나. 경우의 수 정확하게 나눠주시면 돼요. 두 번째. 빵, 빵, 3 되는 경우 하나.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다. 굳이 파이식을 써서 쓸 것 같으면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봐. 전체 내가 고를 수 있는 건 4개 중에서 2가지만 쓰면 되는 거 맞지? 중복 가능하게 해가지고. 따라서 위에 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 4개 중 2개를 골라서 쓰면 됩니다. 됐나요? 밑에 거 똑같은 거잖아. 4개 중
두 개를 골라서 쓰면 됩니다. 4파이는 16일 거니까, 그지? 16 더하기 16은 얼마가 되는겨? 32.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봐. 이거 굳이 식 안 쓰고 싶으면 여기서 우리 중학교 때 하는 방식으로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썼었잖아, 그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곱하면 결국에 몇 가지? 16가지. 됐어요? 됐죠? 32. 자, 이번에 숫자 보세요. 6개 숫자를 주는데 0이 포함됐어. 0 들어가고 0, 1, 2, 3, 4, 5 이렇게 6개 숫자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복 가능하고 요렇게 이번에 세 자리 정수. 자, 얘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홀수 아니니까 그냥 박스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1000의 자리, 세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는 거. 자,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는 0은 못 오죠. 그잖아. 0은 뭐다? 0은 못 오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니까 여기 5라고 써주시고 이렇게. 야,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를 굳이 중복 순위로 쓰면 두 개를 고르면 돼.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그지? 따라서 6개 중에서 중복 가능하여 두 개를 써주면 된다고. 요렇게 곱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럼 너는 5 곱하기 66에 36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 저 이렇게 안 할 거고 중학교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자, 5 곱하기 이쪽 다 6개 다 올 수 있고 이쪽도 6개 다 올 수 있다. 그래서 5 곱하기 6 곱하기 6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됐죠? 자, 한 문제 더 하고 잠깐 쉽게 하면 돼요. 간단해. 자, 봅시다. 숫자 1, 2, 3, 4가 있고 이렇게 중복 가능하고 중복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 있잖아. 2, 3 빵빵보다 큰 네 자리 정수. 네 자리 정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갔었잖아. 2, 3 빵빵보다 클 거니까 첫 번째 2, 3 빵빵보다 클 거니까 네모 두 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2, 4 빵빵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최고 앞에 3 빵빵빵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네 번째 맨 앞에 최고차가 4일 거고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전부 다 2300보다 큰 놈 맞죠? 맞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그러면 중복순위를 배웠으니까 자꾸 써먹어 볼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만 골라도 되는데 중복 가능하대. 따라서 4파이 2. 너 똑같고 4파이 2. 너 서로 다른 3개를 고르면 돼.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 가능해서 3개를 골라주시면 4파이 3. 마찬가지지. 4파이 3. 이렇게. 그래서 얘 다 더해 주시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다 더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더라 이거. 이게 필수 7번까지 문제였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 할 테니까 잠 좀 깨시고, 오케이? 커피도 한 잔씩 먹고 딱 3분 뒤에 다시 할게요.